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스리랑카 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정글 속에서 발견된 옛날 탑 와타다게 다가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9세기경에 수도가 된 폴론나루아에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그 12세기경 조성된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스리랑카의 특수한 탑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또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거대한 테라스가 있고 그 중앙으로부터 원형으로 솟아나 있는데, 그 첫 테라스는 두 줄로 서 있는 기둥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한 단의 층계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테라스는 난간이 둘러져 있고 높은 돌로 된 벽이 있는데 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대 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을 등지고 사방으로 불상이 모셔져 있는 그러한 좀 앞에서 살펴본 탑들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수한 탑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트말 파사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는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 눈에는 좀 익숙합니다, 그죠? 저게 이제 분황사, 경주 분황사 전탑 밑에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저런 탑들은 조금씩 옛날 탑들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저런 것들이 더 친숙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폴론나루아에 있는 7층 이 탑은 12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스리랑카 형식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일설에는 저것이 태국에서부터 보내온 7층 석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겁니다. 그 외에 스리랑카 불교를 아주 다시 중흥시킨 것이 이제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스리랑카로 모셔지는 것인데, 4세기 초에 시리메가반나 왕 시대에 소위 부처님의 왼쪽 송곳니 이 불치를 스리랑카에 모시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은 아누라다푸라에 인접한 담마차카당에 모시고 불치 축제를 매년 봉행하게 되었는데, 이 전통은 매년 장엄하게 국가적으로 봉행되었다 그럽니다. 그때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시진 것이, 불치가 모시진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윗부분이 허물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저것이 이제 사리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저게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위 캔디의 불치사, 다르마 마르가와라고 하는 곳인데, 다르마 마르가와 불치사, 우리가 그냥 불치사, 부처님의 치아가 모시는 곳이다 그래서 불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시져 있어서 이 불치사는 왕실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도 매년 캔디 페라헤라라 가지고 캔디 축제 줄여서 그러는데 한 달 정도 진행된다 그럽니다. 지금 저 모습이 불치사 모습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바로 캔디 축제를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원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 멀리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불치탑입니다. 불치함이라 해도 되고 불치탑이라 해도 되는데, 저 속에 부처님의 치아가 모셔져 있고 저 탑도 움직일 수 없고 불치는 더더욱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 축제 때는 저 불치탑이나 불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그 진신사리함을 밖으로 모셔서 축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쪽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그러면은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크메르 루즈 당장 그게 먼저 떠오르죠. 우리 이제 불자들은 그 순박한 불교 국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캄보디아 그러면은 크메르 루즈 아유 그 뭐 흉측한 사건이 있었던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그 캄보디아는 1세기에서 2세기에 인도 문화와 그 종교가 유입돼서 또 스리랑카 섬을 매개로 하면서 소성 불교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5세기 이후에는 대성 불교가 힌두교와 함께 전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옛날 역사 기록서들에 보면은 이것을 그 캄보디아를 부남국 혹은 진납국 등의 이름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역사서에도 대성불교와 힌두교를 숭상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롬노크를 비롯한 곳에서 사암으로 형성된 굽타 시대의 불상들이 발굴되고 있어서 5, 6세기에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그 힌두교를 신봉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불교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주로 왕들은 힌두교를 많이 하는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앙코르와트죠.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는 사실 힌두교 사원이죠, 처음에. 그래서 12세기 초에 힌두교 사원이었던 것이 그 이후에 16세기경에는 불교의 그러한 사원으로 바뀝니다. 좀 특이한 역사도. 불교 사원이 뭐 힌두교 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사원이 불교 사원으로 된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원래 사원이 있는 도시, 사원이 있는 마을,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앙코르와트. 수리아 바르만 2세가 힌두교의 비슈누 신에게 봉헌한 힌두 사원입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아름다운 석조 건축물이라고 그 평가되고 있는데 우선 그 앙코르와트의 전체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멀리 진입로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의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그 정면에서 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중앙에 탑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정문이 이제 서문인데 그 탑이 마치 그 수미산을 연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를 만드는데 30여 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바라본 지금 본당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험준한 산이 우뚝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중앙으로 갈수록 층층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본당의 회랑은 1500m에 대달되고 그 회랑의 위쪽에는 천국의 형태를 부조로 새기고 있고 아래쪽은 지옥도를 비롯한 많은 부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전체적으로는 중앙에 이를 때까지 그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중앙탑의 자리는 사실 제 세 번째 층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힌두교 사원이 16세기에 불교가 캄보디아로 들어오면서 불교 국가화 되면서 이 힌두교 사원이 있던 앙코르와트도 결국 불교 사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불교 사원으로 만들어진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코르와트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앙코르 왕조의 도읍지인 앙코르톰이 있습니다. 이 앙코르톰은
문이 5개가 있고 12km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이 12km에 해당되는 성곽에 둘러싸인 가장 중심부에 바로 바yon 사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교 사원인데 처음부터 불교 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금세기 초에 와서 밝혀진 거예요. 그동안 유적으로 있으면서 이것이 힌두교 사원이냐 어느 사원이냐 이게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바요on의 앙코르 톰의 정문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마치 탑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탑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원 전체가 석조 탑이면서 석조 사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탑을 살펴보면서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본당 자리가 나오게 되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중앙탑 부분입니다. 그런데 탑에 보면은 사람 얼굴 모양이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하나의 탑처럼 딱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 사원이면서 탑이다. 사원 위에 바로 탑이 있고 탑 아래 바로 예배당이라든지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앙코르 제국 왕이었던 자야바르만 7세가 세운 것인데 저 얼굴은 200여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바로 미소를 띠는 관음보살의 얼굴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탑은 54기가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만다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사각하고 십자행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둥근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 서 있는데 이 회랑에는 사실 이제 시바신이라든지 또 혹은 당시의 생활상 전투 장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을 아마 유적 발굴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시바신 같은 거는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힌두교 사원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바로 이 사원의 아래에서 서가모니 불상이 발굴이 됐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원은 처음부터 불교 사원이었고 또 그와 같은 명문들도 나옴으로 해서 결국 이 바요는 처음부터 불교 사원으로 만들어졌고 저 석상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한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을 향해서 미소 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사실 인도나 스리랑카식의 복발형 탑을 볼 수 없는 대신에 이렇게 석조 건축물이면서 전체적으로 탑이 되는 탑형의 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탑형이 결국 나중에 미얀마라든지 혹은 태국 같은 데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유행이었는지 12, 13세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 구조를 아까 제가 만다라 같다 그랬는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에서 단면을 바라본 앙코르톰 내부의 바요on의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요on 사원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점차 중앙을 향해서 들어가 있고 중앙은 멀리서 볼 때는 높은 탑대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을 통해서 다시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사실 사원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만다라의 양식이다. 그런 것이죠. 사각과 원형,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는 모든 그와 같은. 그래서 중생들은 부처님을 향해서 중앙으로 들어가고 부처님의 자비는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표출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소위 이제 우리가 만다라 형태라 그러는데 저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오스 쪽을 가서 잠시 살펴보겠는데, 라오스는 8세기경에 그 이제 유입된 그 불교 유적 같은 것도 보이질 않고, 또 14세기에 들어온 불교 유적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은 태국의 영향을 받은 듯하고, 그 유골탑인 다트라고 그러는데, 다트는 가늘고 뾰족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건설된 벤티안의 루옹탑이라든지 혹은 루앙 프라방의 망모탑 같은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강한데, 그 사진으로 우선 살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오스의 루옹다트라고 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첨탑식으로 이러한 이렇게 배가 불룩하면서 가는 것은 앙코르와트에서도 좀 보였던 모습입니다만은, 이제 사각으로 변하면서 첨탑식으로 뾰족하게 올라가면서 전부 다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의 루옹다트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탑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탑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